학교협동조합 전문 강사를 준비하는 교육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우리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설립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더 중요한 것은 소속감을 부여하여 주인 의식을 갖게 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학교협동조합에서 역할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기존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이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위바위보요. 네, 그렇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강점, 즉 자신이 잘하는 걸 가지고 역할을 정하는 것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학생들이랑 시작할 때 여러분 혹시 나의 최애캐라는 어플 아세요? 그거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나의 어떤 얼굴 그리고 표정 그런 것들을 캐릭터로 만드는 건데 이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만들어 줌으로써 그걸 본인의 소위 말해서 요즘에 부캐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여기에 명찰처럼 만들면 뭔가 이미지도 있고 뭔가 좀 재미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 강점 진단을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겠어요?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거 혹은 칭찬 5가지를 고르라고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 36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들으셨나요? 한번 볼까요? 저는 여기에서 뭐 아이디어도 있는 것 같고요. 열정, 도전정신, 동기부여, 칭찬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고르셨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고른 단어가 색깔이 추가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바뀌셨나요? 보시면 아마 좌측에 있는 단어들이 파란색, 가운데 있는 단어들이 빨간색, 그리고 우측에 있는 단어들이 초록색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단어들이 각각 3개 이상 되는 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저는 파란색 2개요, 뭐 초록색 3개요 이렇게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사실 제가 그냥 단어를 쓴 게 아니라 미국의 VIA, 강점 기반 회사에서 만든 진단입니다. 사람들마다 본연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체계화 해보니까 36가지라고 하고요. 또 그 36가지를 카테고리화 해보면 3가지 유형이 된다고 합니다. 그 3가지 유형이 지금 보시고 있는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이요. 파란색의 공통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좌뇌와 관련된 겁니다. 좌뇌는 어떤 역할이죠? 계산하고 어떤 프로세스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강점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과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반대가 빨간색. 빨간색은 운해형 문과 스타일이죠. 사람 만나는 거,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한 가지를 진득하게 하기보다는 다양하게 하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실행형입니다. 소위 행동대장 같은 그런 리더십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각각 좌뇌, 우뇌, 실행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역할을 부여해주면 훨씬 더 좋은 그런 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은 우리 학교협동조합 설립 목적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교협동조합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바로 사업계획서를 쓴다거나 정관을 작성한다기보다는 일단 우리 학교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혹은 취지가 먼저 정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기존에는 학교협동조합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즉 how, what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많이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how, what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학교협동조합을 우리가 왜 만드는가, 즉 why에 초점을 맞춘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잠깐 why에 대한 좀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어떤 글로벌 기업들의 이런 문장들을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은 과연 여기가 어떤 기업인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인간적인 도구들을 제공하여 우리가 일하고 배우고 소통하는 방식을 바꾼다.
이거 혹시 어디 기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애플의 비전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전 세계의 정보화를 체계화하여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자. 이건 어딜까요? 맞습니다. 구글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사람들에게 공유의 힘을 제공하여 세계를 보다 개방되고 연결되게 한다. 이건 어딜까요? 맞습니다. 페이스북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문장만 봐서 이 기업이, 이 조직이 그리고 우리 학교 협동조합이 어떤 걸 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설립 목적입니다. 학교 설립 목적을 정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체계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미션입니다. 미션이란 우리 학교 협동조합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비전인데요. 비전이란 우리 학교 협동조합이 나중에 1년 뒤에 3년 뒤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의 이상적인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목표입니다. 이 목표는 우리가 수치적으로, 숫자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고 싶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가치입니다. 이 가치는 우리 행동의 기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하나씩 좀 보도록 할까요? 먼저 첫 번째, 미션은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5가지의 질문을 시작으로 우리의 학교 협동조합의 미션을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학교 협동조합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우리 학교 내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혹은 나아가서 우리 주변,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안에는 어떤 원인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욕구, 결핍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보시는 것.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미션을 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두 번째, 비전에 대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전은 우리의 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텐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솔라시티라는 곳은요, 재생에너지가 화석 연료보다 저렴해지는 날을 기다린다. 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페이스X는요, 100만 명이 화성에서 살게 되는 날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큰 그림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 학교 협동조합이 생각하는 해피엔딩이 있다면 어떤 그림일까? 그것을 한번 문장으로 정하시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실 겁니다. 세 번째는요, 가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아이데오라는 곳 아시나요? 아주 창의적인 그런 기업인데요. 이 아이데오에는요, 4가지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낙관적으로 하자. 둘째, 협업하자. 셋째, 애매함을 수용하자. 네 번째, 실패로부터 배우자. 자,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행동이에요. 행동. 즉, 가치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자라는 행동 지침을 여러분들이 한번 서로 대화를 나눠서 여러분들만의 가치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정의를 했다면 한번 미션 선언문을 만드시는 걸 토대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션 선언문은 4가지입니다. 미션과 비전, 그리고 가치와 영향. 각각에서 여러분들이 지역 혹은 학교에 어떤 부분을 해결하고 싶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문장화해 보심으로써 그걸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학교 협동조합의 방향성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우리 학교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기존에는 어떻게 설립 절차를 소개하시나요? 아마 그 설립 절차 자료들을 보면서 혹은 매뉴얼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퍼를 가지고 하나씩 작성해 보세요. 이렇게 진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 좀 브릿지를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참여하고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제가 현장에서 많이 쓰는 것은요. 초성 퀴즈라는 것을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서로 협력하여 학교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를 초성만 보고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초성만 봐도 감이 올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우리
3분의 시간 동안 이 초성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시작! 이렇게 하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절차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당황을 합니다. 저거 뭐지? 비읍, 기역, 이응 뭐지? 근데 밑에 보면 힌트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서로 대화를 막 합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을 주고 나서 자, 스탑! 한번 우리 하나씩 좀 맞춰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초성만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하나씩 이야기합니다. 정답을 맞춰도 괜찮고요. 오답을 맞춰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하겠죠. 우리 한번 하나씩 볼까요? 먼저 첫 번째는요. 맞습니다. 발기인 모집. 특히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용어들을 한 번씩 짚어주시는 것도 학생들에게 있어서 좋은 그런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기인이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 및 설립 업무를 추진하는 역할을 갖는 자입니다. 이에 5명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를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또 단어에 대해서 뜻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이건 뭘까요? 맞습니다. 정관 작성. 정관이란 학교협동조합의 조직 형태, 운영 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 법규로서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의 표준 정관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총 12개에 대한 초성에 대한 단어와 그리고 뜻을 이야기해 주면서 학생들이 좀 더 이 설립 절차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좀 더 소속감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세 번째는 사업계획서 작성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사업계획서 부분이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업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계획으로 수립한 그런 문서라고 여러분들이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번째는요, 설립 동의자를 모집을 해야 됩니다. 네, 설립 동의자란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창립 총회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자. 여기에는 발기인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다음은 창립총회 개최인데요. 학교협동조합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실질적인 요소들을 결정하기 위하여 열리는 총회로서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 출석의 3분의 2 이상이 의견에 동의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네, 맞습니다. 설립인가 신청. 설립인가란 기관이나 조직체를 만드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허가하는 것을 설립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현장 실사 단계가 있겠죠. 네, 7번째 단계는 현장 실사입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서류 검토 및 이를 실제로 진행하거나 작업하는 곳인지 가서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으로는 설립인가 발부인데요. 이 설립인가는요, 신청 후 60일 이내에 소관 부처가 발기인에게 발부를 하는 것을 설립인가 발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립사무인계란 발기인이 이사장에게 실무적인 것들을 전달하는 단계이고요. 네, 다음은 출자금 납입입니다. 출자금이란 일종의 자본금이자 경영 참여가 가능한 자격으로서 조합원이 이사장 명의의 통장으로 납입을 해야 합니다. 11번째로는 법인 설립 등기 신청입니다. 여기에서 등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네, 다음은 법인 설립 등기 신청 단계입니다. 우선 등기란 일정한 권리 관계를 적는 일로서 교육부 인가 후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사업자 등록이 완성이 되겠죠. 완성이 되면 사업을 개시하고 개시 사실을 알리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를 사업자 등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총 12가지의 기본적인 이 설립 절차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일단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세한 부분에 대한 것, 또 궁금한 것,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 실시간 또 질의응답 때 같이 특히 이제 전문가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 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학교 협동조합에서 어떤 역할을 우리가 정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학교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학교협동조합의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각각을 먼저 강점 기반으로 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학교협동조합의 미션과 그리고 가치, 비전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세 번째, 12가지의 절차들을 초성 게임이나 다양한 활동들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만의 교수법도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파트 1의 과제를 좀 전달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또 어찌 보면 좀 더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교육의 깊이를 위해서 저희가 과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과제는 이겁니다. 내 맘대로 교수법 챌린지. 이게 뭘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단의 내용 중에 한 가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나만의 영상을 좀 찍어서 제출을 하시는 것. 그게 이번 과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한 최소 한 3분? 그리고 한 10분 정도 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저희가 따로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만남 때 여러분들이 실제 했던 것을 보면서 또 피드백 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총 12단계의 설립 절차를 같이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요,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의 설립 매뉴얼을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추후에 있을 우리 실시간 온라인 교육 때 또 전문가분들 모시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명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의 저자 스티브 코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는다. 네, 학교협동조합은 설립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잘 참여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오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